자, 인체의 방어작용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의 차이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했었죠. 일단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활 방식, 그다음에 유전, 환경 등 다른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게 되는 거고요.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배웠던 물질대사 단원에서 배웠던 이 대사성 질환과 같은 경우에는 비감염성 질병에 속하는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감염성 질병에는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독감이라던가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 혹은 또 무좀 곰팡이에 의한 무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체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증식해서 세포를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우리 통틀어서 병원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세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서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원핵 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적절한 환경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할 수 있고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생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과다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내성균이 발생해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우리 1학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결핵입니다. 그래서 결핵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에 의해서 질병이 발병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이러스인데요.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1단원에서 다뤘다시피 얘를 세포라고 하질 않죠. 그래서 비세포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전 물질인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숙주세포에서만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파 속도라든지 이런 건 좀 느린 편입니다. 왜냐하면 숙주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바이러스 치료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기라던가 독감, 홍역, 소아마비,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다음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생생물 한번 볼게요. 원생생물은 핵이 있는 단세포 생물이고요. 독립적 또는 기생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라리아라든가 아메바성 이질, 수면병 등이 이 원생생물에 의한 감염이고요. 그리고 곰팡이의 경우에는 실 모양의 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인데요. 무좀이라든가 만성 폐질환, 그리고 칸디다증이 이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고요.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 특징이 뭐냐면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되어 있는 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을 하게 되면 변형 프라이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축적이 될 경우에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질병이 발생하는데요. 이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소의 광우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펀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공포스럽게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 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형 프라이온에 의한 질병이라는 거. 그래서 병원체의 종류 총 5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질병 감염 경로와 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병원체의 직접적인 감염에 의한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환자와의 접촉이나 사물을 매개로 한 접촉으로 감염이 되고요.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서 병원체가 방출이 되고 그것이 공기와 함께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이 됨으로써 감염이 되거나 환자나 아니면 이 균을 갖고 있는 보균자가 입었던 의복이라던가 물품 등에 직접 닿아서 피부 또는 점막으로 감염되는 경우인데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독감,
그리고 디프테리아, 폐결핵 등 주로 호흡기관과 관련된 질병인데 우리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되고 또 다른 물건을 만지거나 했을 때는 이제 손을 깨끗이 씻어 줘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방금 배웠던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방법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이 예방 방법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주고 손을 흐르는 물에 자주 씻어줍니다. 물론 이 세정제를 포함해서 씻어주게 되면 더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수건과 같은 개인 물품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예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음식을 통한 감염을 살펴보면요.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병원체에 오염된 식품, 음료수 등이 감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쥐, 파리, 바퀴벌레 등이 매개를 해서 식품이나 또는 식기가 오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다른 이 식기들 위를 지나다닐 때 거기에 묻어있던 이 병원체가 쉽게 남아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씻어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겠죠. 이러한 질병의 예시로는요, 콜레라와 이질, 장티푸스, 세균성 식중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예방 방법에는 물이나 음식을 충분히 끓이거나 익혀서 즉 조리를 해서 먹는 것이 좋고요. 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봉할 수 있으면 밀봉을 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조리기구는 자주 소독을 함으로써 위생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매개 동물을 통한 감염이 나오게 됩니다. 목이나 파리 등 매개 동물에 의해서 병원체가 전달되는 경우인데요. 뇌염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해충 자체를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유충부 단계에서부터 제거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천적들이 또 활동할 수 있게 한다던가 요즘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기라던가 파리를 제거하기 위한 다른 개체들을 오히려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